박정희와 친해진 김종필, 평상이 피양새인 박영옥과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됩니다. 국민학교 교사로 상경한 박영옥은 혈육이던 박정희를 곧잘 따랐고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고 가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6.25가 터지며 대구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말라리아에 걸려 크게 힘들어하던 박영옥을 김종필이 의사를 부르고 간호하며 만남이 시작되죠. 물론 두 분 다 미남 미녀에 가까운 호감인지라 마음이 없다는 게 이상할 듯합니다. 암튼 둘의 만남을 알게 된 원인 제공자 박정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탐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도움을 준 것도 648기 동기들, 수시로 잘 어울린다며 칭찬하며 박정희를 설득합니다. 역시 동기사랑은 나라사랑이라고 힘되어주죠. 찬성으로 돌아선 박정희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처삼촌과 조카 사위로 친인척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평소에 조카 사위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늘 임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는 박정희가 임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큰 일을 함께하는 임자가 됩니다. 정권운동을 펼치다 광주에 전역하게 된 김종필. 하루아침에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그는 전개 진출을 계획합니다. 바로 박정희를 전면에 세우는 5.16 군사정변. 이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모의했던 계획도 있었지만 주변의 반대와 낮은 직급의 한계에 포기했었죠. 5.16 군사정변도 박정희가 주도로 나서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종필의 인터뷰에서 쿠데타의 실행 계획을 박정희보다 먼저 본인이 주장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박정희를 앞세우고 실행 직전에는 장도영을 초대 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영리함을 보입니다. 처세에 굉장히 달변한 모습인데 혹여나 일이 틀어졌을 때를 대비한 모양새이기 때문이죠. 군사정변의 뜻을 함께한 8기 동창생과 다른 무리들을 규합하며 쿠데타는 성공. 쿠데타의 정당성보다는 국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무정부적 사회 분위기와 함께 숨은 간첩들의 활동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 미국은 초창기 우려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 때문에 좌파 집권으로 본 것이죠. 예비역 중령으로 참여했지만 곧바로 육군 중장으로 초고속 진급. 군사정권에서 박정희의 절대적 입지를 만든 기관 역시도 김종필의 주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중앙정보부 창설. 태초 시작은 시국정화운동본부를 김종필의 특무부대가 장악, 개편한 조직으로 본인이 고안한 재건복을 입고 아직도 유명한 말로 남은 표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김종필 본인은 대외정보 수집이 주 목적인 CIA를 본따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만 일대 중앙정보부 부장을 근 2년간 맡으며 3,000명으로 시작, 64년에는 무려 37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사실상 박정희 정권 호위 조직으로 강력한 정권 확립에 큰 역할을 해내죠. 여전히 어수선했던 상황에 박정희에게 굉장히 위기로 찾아올 사건이 터집니다. 황태성 사건. 황태성은 박정희가 형과 함께 크게 따랐던 두 인물로 형인 박상희의 친구로 항일운동을 함께했고 박정희가 만주군으로 향할 때도 박상희와 함께 꾸짖던 좌익 사상가가 황태성입니다. 박정희는 박상희 죽음 이후 반발심에 남로당에 가입, 이때 신원 보증을 해준 인물도 황태성이라는 사실. 이후 월북해서 고위 간부가 낸 황태성은 북한과 남한의 기밀 정치회담이 오가는 와중에 스스로 자원해 박정희와 대화하겠다며 서울로 잠입, 중앙정보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를 의심하던 미국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고 박상희와 함께 따랐던 형이던 그의 처사를 놓고 크게 고민했던 박정희. 김종필이 수사를 지휘, 밀사가 아닌 간첩으로 규정하고 조사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김영국 회고록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수의 재신과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합니다. 김일성의 특사로 내려왔던 황태성을 간첩으로 규정하며 사형시킨 사건으로 특사를 해한 것은 역사적으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강력한 반공정책이 시작되죠. 이후 CIA 전국장인 앨런 댈러스의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쿠데타를 지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 선거에서 박정희의 당선에 위기를 줄 만큼 큰 사건이었고 5년 뒤 김신조를 필두로 이 124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게 되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죠. 자세한 내용은 황태선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황태성 사건 후 민주공화당 창당을 준비하던 김종필 4대 의혹 사건이 터지며 논란이 됩니다. 증권 파동, 워커힐 자금, 빠찡고 사업, 새나라 자동차 자금이 창당에 쓰여진 의혹 사건입니다. 먼저 워커힐은 마땅한 휴양지가 없어 일본으로 휴양을 가던 미군의 외화를 잡기 위해 야심차게 국가가 주도한 사업으로 한국 전쟁 중 사망한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 워커힐. 개관식에는 워커 장군의 아들과 함께 세계적인 월드스타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바로 루이 암스트롱. 일본과 미국의 언론은 카지노와 윤락시설이라 비난 보도가 잇따르게 됩니다. 파친코 사업은 사행성 도박 하면 떠오르는 기계, 바로 그 기계입니다. 외화벌이에 목숨을 걸던 시기로 일본서 빠친코 기계를 들여와 빠친코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자동차 공업보호법을 등에 업고 자동차 개발에 불을 당긴 사업으로 허나 일본산 자동차를 그대로 들여와 핸들만 오른쪽으로 붙여 판매한 사업이죠. 덕분에 지프의 국내 부품을 결합해 생산했던 최초의 한국 자동차,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발 자동차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파동은 당시 상승장을 보였던 당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갑작스러운 폭등에 따른 매도를 생각지 못해 급락이 시작, 투자자의 현금을 바꿔줄 수도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때의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킨 무리도 있겠지만 다수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건으로 피해 금액만 138억 6천만 원, 현재 시세로 약 60조 원.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한국 주식장은 투기장이라는 인식마저 가져온 심각한 사건입니다. 위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민주공화당 신당 창당에 쓰였을 것이라 추측된다는 사실. 당시를 폭로한 김용욱 회고록에서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책임지며 중앙정보부 사퇴, 모두 정리하고 해외 순회 대사로 외유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기자의 질문에 대한 김종필의 말은 아직도 회유되는 명언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을 떠난 김종필은 다시 돌아와 권력을 이토록 오래 유지하게 될지 알았을까요? 오랜 권력 유지의 힘은 굉장히 똑똑하고 처세에 능했던 능력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